피닉스 그룹의 시작을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강의 내용은 몸입니다.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좀 더 지켜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용을 준비했고, 오늘 내용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거나 다른 그룹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비타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실 수 있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다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몸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고, 오늘 준비한 자료가 1시간 내로 끝냈으면 하는데 제가 말이 많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1시간 조금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우리가 할 내용은 이제 삶,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이 몸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하다는 것은 몸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제품들 통해서 어떻게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전 같은 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강의는 4주로 생각을 했었어요. 몸에 대한 이해, 소화기 중심, 그다음 물 순환계, 그다음에 호전 반응.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호전 반응이죠. 여러분들의 경쟁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 호전 반응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명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다음에 이제 다시 찾는 건강한 삶,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하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5주 과정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개요, 어제 제가 자료를 좀 수정을 했는데 이 몸에 대한 이해, 개요를 설명드리고 영원한 숙제죠, 우리 다이어트.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소개받았던 대로 소프트힐링 리서치센터 소장으로 있고요. 통합의학 전공, 마지막에는 통합의학 전공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전자공학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이제 전공으로 석사를 받고 경영학, 굉장히 전공이 다양하죠. 경영학 하다가 카이로프랙틱 의학사를 따고 이제 통합의학을 다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는 이 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 몸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된 책은 3권 정도 썼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출강하는 학교가 있는데 보건의료 쪽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 학기는 좀 수업이 많아서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부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 들어가기. 이제 개요 부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지금 이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 들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이 인터랙션이 안 되지만 이분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한 질문한 적이 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얘기는 이 톨스토이가 얘기한 그 사랑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사랑이 언제나 전제로 깔려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음식 얘기입니다. 먹는 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 가끔 보면요. 아직도 이렇게 사냥하면서 다니는 부족이 있어요. 절대로 몸이 크지 않습니다. 사냥을 해야 되고 영양 섭취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린한 상태로 되어 있죠. 이거는 몇천 년 전에 그려진 벽화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에 대한 어떤 숭배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사냥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멧돼지 같은 거 한 마리 잡으면은 온 부락이 그것을 나눠서 먹죠. 그 정도로 단백질하고 섭취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부족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렵나요? 굉장히 쉽죠. 여기 수지 비즈니스 센터 밖에 나가면은 그 케이크점 유명한 데가 있죠. 빌리 엔젤스라고 있더라고요. 크레이프 케이크 굉장히 유명한데 맛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카드 하나가 갖고 가면은 항상 구할 수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먹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꽤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사망률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사망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2015년도 자료입니다. 이쪽 여성 사망률이에요. 여성 사망률 10만 명당 여성 사망률 첫 번째 7위 보시면은 고혈압성 질환 있죠.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다 이 순환계 문제죠. 그리고 뭐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죠. 암. 그 다음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당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순환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이게 2015년도 자료인데 왜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게 18년도 자료입니다. 7위로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됐죠? 5위로 올라왔습니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근데 남성에 있어서 뇌혈관 질환이 4위인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돼요? 3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고 암은 뭐 부동의 1위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당뇨병 역시 계속 있는 거고요. 질병으로 누가 더 많이 죽을까요? 이건 뭐 남녀 차별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여성분들이 순환계 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거 통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 마찬가지죠.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 5위로 있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요새는 이런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고 특히 알츠하이머 병 요새는 그 모 여배우가 프랑스의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제 있다는 얘기도 있고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들 돌아가시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성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환들이 있다가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죄송스럽지만 돌아가시면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변 분들 잠깐 슬프고 말면 되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쪽 보건의료 계통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경험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물론 환자분도 고통스럽지만 주변 가족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녀분들 고통스럽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2019년 자료고요. 아직 2020년 자료는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통은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겠죠? 저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제 하루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답이 나와요. 그렇죠? 드시고 곧바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는지, 드시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줄넘기 하러 밖에 나갔는지, 그렇죠? 산책이라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활 습관이 중요하죠. 그런데 먹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먹는 것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땠죠? 몇 킬로였을까요? 우량아로 태어나신 분들 있죠. 뭐 있지만 2.5에서 3.5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성인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서 공기를 먹어서, 그렇죠? 그렇게 안 되죠.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먹는 것이 없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먹는 거에서 어떻게 돼요?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화시킨다,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흡수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흡수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양분도 들어오지만 독소라는 것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TP. ATP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무산소 호흡으로 가면은 ATP가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독소가 발생하게 되겠죠. 또 지방 증가하면 독소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시는 다양한 플라스틱 물질, 다음에 샴푸라든지 이런 세제들 때문에 들어오는 독소도 있고 황사, 이런 미세먼지들 때문에 들어오는 독소들도 있겠죠. 그래서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소가 축적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염증이 발생하겠죠. 염증 발생하고 이게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염증 발생해서 통증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렇게 약성이 강한 제품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호전 반응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체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뭐 간에 뭐 B형 간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 변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체 불균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통증이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 뼈가 그 통증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몸이 틀어지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변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혹 일주일에 한 번 변을 보시거나 2주에 한 번 변을 보시는 분들 변비가 있으면 이 스트레스 상태로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이때 이것을 통증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면은 뼈가 그 통증 부위를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골반이 올라오고 늑골이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벌써 신체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보상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 보상 작용에 의해서 수평을 맞추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소파에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앉아 있다면은, 기대서 앉아 있다면은 횡격막, 위가 눌려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소화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만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맞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소화불량.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 액체가 아닌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위는 저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다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소화불량을 더 일으킵니다. 이럴 때 약성 강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호전 반응이 일어나죠. 위가 놀라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몸이 다 놀라서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호전 반응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다양한 질병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셨겠지만은 아직도 경험하고 있고 면역력 저하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젊은 분들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면역력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영양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때문에 먹어도 발생해요. 질병도 당연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질병 발생이 왜 되는지 자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잠시. 쉽게 피로해지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저기 손 드신 분들 몇 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감기에 자주 걸리면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사실 작년에는 감기가 많이 없었죠. 우리가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다녀가지고 그런데도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입 주위에 물집이 자주 생기는 분들 있죠. 눈에 염증 생기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주 쌓인다. 이거 뭐 엄청난 숙제죠.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여러분들이 비타민 B군, 액티바이저를 먹었는데도 이런 문제 생기시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흡수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인내심과 체력이, 그렇죠? 인내심 없어지는 문제. 주변 분들까지 힘들게 할 수밖에 없겠죠. 배탈이나 설사가 잦아졌다. 그렇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다크서클로 줄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정도로 이렇게 축축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 중년으로 올라가면서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비타민 B군 부족이죠. 그렇죠? 피부에 문제가 자주 생긴다.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21세기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자,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많은 분들 손 드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뭐 때문에 생겨요?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대사활동. 물론 영양소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영양소를 처리하는 대사활동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공부하시기 전에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비타민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몸에서 움직여 다니는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21세기 질병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태로서는.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수 이거 2014년도 자료밖에 없어서 하는데 여성이 월등히 많죠. 여성이 보통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여성은 진짜 피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성 피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필요한지 몰라요. 자식 키워야죠. 또 요새는 일도 해야죠. 만성 피로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있죠. 결핵 환자 계속 우리나라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OECD의 꼴찌,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역시 50대부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상포진 발병률이에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많을까요? 50대 이상 보시면은 굉장히 50대 이상이 62%고 50대, 60대, 70대 저같이 50대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포진이 무섭습니다. 주변에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근데 안 걸릴 것 같죠? 면역력 떨어지면은 100%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되죠. 몸에 대해서는. 암. 삼성생명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암은 뭐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암이냐 따질 필요도 없고요. 암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혈액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암도 문제입니다. 뭐 여성 1위 암 중에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갑상선암이 문제가, 갑상선암으로 안 갔더라 그래도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갑상선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요로결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갑상선에서 생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죠. 호르몬 중에 하나가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기보다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소변을 보는데 칼슘 흡수가 안 되고 소변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관계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이 목의 갑상선 문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 얘기는 여기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렇죠? 아까 했던 굉장히 슬픈 통계죠. 슬픈 통계인데 이쪽 질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먹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TV에 많은 프로그램 보시면 다 먹는 얘기죠. 운동 얘기 가끔씩 하는데 운동보다는 먹는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통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이쪽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먹는 것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 대상.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커피 중독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를 안 마시면은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요. 카페인 중독이죠. 이 딱 제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달라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뭘 섭취해야 돼요?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3종 세트 드셔야 하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항상 건조하신 분들, 그렇죠? 수면 부족이신 분들, 현대인들의 수면 부족은 진짜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수면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수면 부족 때문에 그렇죠. 담배,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그렇죠? 담배, 알코올 섭취하시는 분들 있죠. 유전적인 요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유전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유전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전체 대사활동 저하하는 거죠. 노화는 어떻게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휴지. 죄송합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콧물 나왔어요. 이 온도 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좀 이따 위 얘기할 때 온도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그렇죠? 이 지금 세 가지는 유전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유전을 조정하는 시대가 왔고 먹는 걸로 유전자를 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노화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먹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생활 습관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3종부터 여러분들 시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제대로 된 영양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잠깐 언급을 한 거고요. 아직 3종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없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쥐 2마리예요. 쥐 2마리. 이건 저희 쪽에서 사실 제가 여기 광교의 연구소 다닐 때는 많은 쥐들을 좀 실험 대상으로 삼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얀 마이스들 했었는데 이 쥐, 노란색 쥐가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쥐입니다. 실험용으로 만들어진 쥐고요. 비만하게 만들어진 지방이 많은 쥐예요. 그렇죠? 이 갈색 쥐랑 어떤 것 같아요? 종이 달라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엄마쥐와 아기쥐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공유하는 엄마쥐와 아기쥐인데 색부터 달라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이것을 이제 후성 또는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에피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데 엄마 쥐, 말씀드렸듯이 연구소에서 비만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쥐입니다. 그 쥐가 임신을 했을 때 먹는 것을 다르게 했어요. 먹는 것만 다르게 하고 DNA의 염기 서열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유전자가 발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완전히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갈색 쥐가 태어났습니다. 유전적으로 똑같아요. 유전적으로 똑같은데 어떻다? 종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디스커버리 잡지에 나온 건데 DNA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먹이만 바꿔서 유전자를 발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유전자를 공부하게 되면은 지금 그 백신 만드는 것도 유전적인 요소가 들어가겠지만은 과연 여러분들이 먹는 거 안에 유전 정보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현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정보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정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는 거 항상 생각해 보시고 이 그림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다니셨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지 오늘 짜장면을 드시려고 했던 분들 과연 이 짜장면을 먹었을 때 이 짜장면이 내 몸에 주는 정보는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보시고 주스만 마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단백질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프로쉐이프 같은 단백질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여러분들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NA의 변경, 서열 변경 하나도 하지 않고 발현될 수 있다. 그렇죠? 자, 먹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 뭐 이 이상 중요하다는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먹는 거 이런 거 아우 좋죠. 견과류도 있고 당근도 있고 라즈베리도 있고 뭐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항상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 짜장면 드시지 마세요. 한약 드셔보셨죠? 한약. 한약재들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가는 약초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먹어요? 씹어 드시나요? 끓여서, 달여서 먹죠. 이거 왜 달여서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달여서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달여서 먹을까요? 법제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독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다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성분만 추출해서 그 성분으로 우리 몸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먹었을 때 호전 반응이 확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은 서서히 나타나죠. 한 첩, 두 첩 먹고 보통 한 달 정도 먹어야지 이제 몸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약을 조제하는 방법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흡수율이 그만큼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흡수율이 좋았다 그러면은 이런 엄청난 약성을 가진 것들을 달여서 먹었을 때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죠? 한약 좋지만은 흡수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약성을 가진 것이 한약이지만 그래도 요새 과학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자, 여러분들 드셨을 때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호전 반응을 못 이겨내는 상태가 문제인 거죠. 왜 못 이겨낼까요? 그만큼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못 이겨내는 것이 문제지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 이것이 당연히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점프하게 되는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간단합니다. 음식부터 볼게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겠죠.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위로 가서 소장 가죠. 퇴장 갑니다. 그럼 항문으로 가서 나오게 돼요. 옆에 뭐 침샘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는 분비기관들이 있긴 있죠. 산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산소는 코나 뭐 입으로 일부 들어가지만 코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기도 통하죠. 기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폐로 갑니다. 폐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심장 가야 되겠죠. 심장 가야지만 이 순환이 되니까. 모든 순환은 심장에서 혈관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환계라고 하고 있어요. 자, 혈관의 혈액을 청소하는 곳, 비장, 또 일부 저장해 놓죠. 그 다음에 노폐물 걸러주는 곳, 심장이 있습니다.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배설됩니다. 요도를 통해서 배설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것들이 흡수되면은 간을 통해서 혈관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야 되죠. 굉장히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부분이 어려운 거지 우리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만 어려워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어려워해요, 이것을? 간단합니다.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잠시 쉬어가는 거. 자, 위.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가죠. 식도도 우리가 세 층으로 구분을 해요. 세 등분 해가지고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 드리고 위부터 한번 오늘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형 인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위형 인간. 제가 어저께 자료 좀 수정하느라고 영어 그냥 써놨습니다. 위형 인간은 어떤 분들인가? 위가 너무 강하거나 위가 너무 약해진 분들이 생겨나는 문제들, 아니면 또 위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위형 인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직위, 내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있다는 거. 이 키죠. 그 다음에 what I do and not what I am.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신 분들이 위형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외향적인 성향도 갖고 있고요. frustration,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frustration 하면 좀 긴장하고 막 짜증내고 막 조바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조바심을 못 참아내시는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존감 좀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자신감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데 꿈은 위대해요. 이런 분들 위형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좀 질투도 좀 심하신 분들. 먹는 거 보시면 나옵니다. 먹는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조금 건방짐도 있고요. 근데 참는 거,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가끔 깎아내립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주 한다 그러면은 나는 위형 인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이나 담낭 같은 경우도 화랑 연관되어 있지만 위는 어떻게 돼요? 항상 화나 있습니다. 화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형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약하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위를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안 되고 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고 위만 볼 것이 아니라 위와 다른 조직들 간의 연계성도 보셔야 돼요. 위가 편한 상태여야지만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데 위가 불편하면은 내 본연의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위를 불편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세. 근데 자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변 조직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횡격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식도와의 관계. 많이 먹었을 때 위가, 사실 위가 어떻게 돼요? 용적률이 빈속에 한 50ml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1리터까지 늘어날 수 있죠, 용적률이. 그렇게 되면 위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뭘 해요? 식도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본연의 모습을 발현시킬 수가 없어요. 즉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짜증. 짜증이 납니다. 학생들이 짜증이라는 단어 쓰면은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조적 문제도 위에 영향을 미친다. 생리학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간과하시는 게 내 자세가 틀어졌는데 이게 왜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가는 길들이 막혀 있어요. 호르몬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 안쪽, 위쪽이죠. 위쪽은 어디랑 연결돼요? 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횡격막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장에 횡행결장이라고 옆으로 가는 횡행결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망가지면은 어떤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거울 있으신 분들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은 위통을 쫙 까보시면은 여기에 빨간 줄이 생기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앉아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으신 분들. 육체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거예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가 단순히 연동작용하는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데도 힘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분비하는데도 힘듭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하셨는데 지금 아침 식사를 9시에 했다 그래도 지금 완벽한 소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론 3종 세트만 드신 분들 박수. 이미 위를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외에 솔리드한 음식, 고체성 음식을 드셨으면은 아직 반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체미 하고 계시면 이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주변 구조의 관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는 뭐예요? 음식물 저장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위는 그냥 단백질 소화만 한다 생각하시는데 음식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먹었으면은 이 말씀 먼저 드리면 탄단지를 같이 드셨다. 똑같은 양을 드셨다 그러면 위를 제일 먼저 통과하는 건 뭐다? 물 빼놓고요. 단백질입니다. 당연히 단백질이겠죠. 그렇죠? 단백질을 먼저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 소화기관이니까. 그렇죠? 근데 음식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그 밥 한 공기가 반 정도는 한 2시간 내로 지나가요. 왜 그렇게 늦게 지나가냐면은 십이지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요구르트 반병? 한 병이 요 정도 되는 거, 요만한 거, 한 30ml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창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하루가 불편합니다.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소식하라 그랬죠. 소식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너무나 간단해요. 위는 많이 받아들이죠. 저장 장소니까. 근데 십이지장이 못 받아들여요. 30ml씩 넘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이 들어가면은 포만감이 일어납니다. 지방이 들어가서 십이지장을 딱 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돼요? 우리 맹장하고 소장이 연결되는 회맹판이 딱 잠겨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이 다 흡수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흡수되기 전까지는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회맹판 제동이라고 해요. 생리학적인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는 분쇄하고 섞어서 죽상용액 만드는 역할을 하죠. 자, 부교감 신경계가 흥분이 돼야지만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우리가 다 흥분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소화작용이 돼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쉬어야지 됩니다. 먹고 나서 운동하는 건 아니죠. 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율신경계가 뭔지는 많은 강의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온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콧물 나왔을 때 온도 얘기 드렸죠. 냉기, 온도 차이,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차가운 공기 때문에 위가 조금 차가울 수 있고, 여러분들 얼죽아들 많잖아요, 요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위가 차가워지죠. 그럼 무엇이 일어날까요? 온도 차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 이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지 위가 움직이는데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요새 중국에는 호랑이가 내려온다는데 마을로 여러분들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소화시키고 있을 힘이 있을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근육으로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소화시킬 역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무슨 문제? 소화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기는 하죠. 근데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의 기능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어떤 것들이 나타나요? 아침과 오후에 산성입 냄새 나시는 분들. 위에 문제 100% 있어요. 새벽 4시나 5시쯤 배꼽 위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지금 막 배 만지시는 분들 있죠? 딱 걸리셨습니다. 거기 10분 그쪽에. 네. 그 다음에 좌측 늑골 아래 통증. 그렇죠. 위가 있는 쪽이, 대부분 위가 있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식도에서 타는 듯한 가슴앓이, 역류성 식도염일 때 하얼번이라 그러죠. 그래서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더부룩한 느낌.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겠죠. 근데 위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항상 더부룩하다고 느끼고요. 견갑 사이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깨뼈, 견갑골 사이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어떨 때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지속적인 트림 나타날 때 있죠. 그 다음에 소화장애 언제? 단 음식 먹었을 때, 알코올 섭취했을 때. 그 다음에 자세적인 문제 발생, 위가 눌린 자세에서 어지럼증 나타나시는 분들. 어지럼증의 하나가 위장 장애가 있을 때 핑 도는 느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도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약성이 강한 우리 3종 세트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드셨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무작정 여러분들 뭐 상위 스폰서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 내 위에 문제가 없을까? 먼저 내 식습관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차근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체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급성으로 체하면 우리 몸이 놀랍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쏟아버려요. 그렇죠? 위아래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거랑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조금 깊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장기에 발생하는 방사통이라고 해요. 그렇죠?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부위에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자, 제품을 드셨는데 여러분들 막 이런 부위에 방사통 부위에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해당 장기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호전 반응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망가뜨려 놓은 몸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통은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장기에 대한 방사통. 그래서 이런 부위에 통증이 일어난다. 심장에 대한 방사통 어디로 나타나요? 보이시죠? 이런 데 방사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내 심장의 문제. 물론 심장의 이 바운스 하는 게 파운딩 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왼쪽 팔 이쪽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새끼손가락 쪽으로 쭉 방사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이상 감별 진단 같은 이야기도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디스크가 있어서 뭐 손이 저릴 수도 있고, 흉곽 출입구 증후군이 있어서 손이 저릴 수도 있고, 근데 제품을 드셨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해당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건 추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울 정도로 다 외우시고 있을 세포호흡. 잠깐 넘어갈, 그러니까 안 건드릴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세포, 다들 이렇게 이런 그림 다들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그림 씁니다. 거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또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목의 전달 체계입니다. 그래서 목의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내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엄마 쪽에서 전달되어 온 거다. 엄마가 잘 드셨으면, 좋은 음식을 드셨으면 내 자식에게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갔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만 썼는데 산소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산소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산소 호흡, 무산소 세포 호흡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다음에 물 얘기 또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생기는 물이 있어요. 이 대사 과정에서 이것을 산화수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산화수. 산화돼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산화수라고 그래요. 이 물의 양도 굉장히 500ml 정도 돼요. 그렇죠? 꽤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성되는 물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녹아서 다니게 되어 있죠. 자, 이 작용에서 뭐가 생겨요? 에너지 생기죠. 에너지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토큰으로 쓰는 ATP가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겠죠, 나머지는. 그래서 열과 같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항상 유지돼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어디나 가든 열 체크 하잖아요. 그래서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도를 쳐서 0.5도 정도 쳐서 괜찮은데 이 정도의 열이 항상 발생해야 돼요. 항상성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열과 물의 항상성 필수적입니다. 항상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물의 양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pH 밸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하겠죠. 근육 활동, 능동, 수송, 물질 합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포도당 하나가 우리가 단위를 몰이라고 합니다. 1몰이 분해될 때 38개의 ATP가 발생을 해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2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포도당 2개 발생했는데 이 포도당 2개 발생한 거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전혀 효율성 떨어지죠. 떨어지는 데다가 보이시겠지만은 발효가 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산소가 안 들어가서 세포에서 계속 ATP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은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온도를 막걸리가 발효되듯이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냐면 그쪽에서 발생하는 온도가 35도 정도로 유지가 돼요. 우리 암이 가장 좋아하는 암이 원하는 온도는 35도 정도입니다.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발효돼서 나오는 열,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돼요? 우리 발효 좋다고 하지만 세포 발효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암의 먹이가 되고 암이 그 짓을 시켜요. 코큐텐 써놨는데 여러분들 코큐텐 제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큐텐은 왜 중요해요? 조효소로 활동하기 때문에 코큐텐 나이 들면서 차츰 줄어들기도 해요.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니까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50대 넘어서 사실 여성분들 40대부터 공급해 주는 게 좋겠죠.
이 세포 활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혈관들 움직일 때도 세포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성분들 아까 질환 통계 보셨죠? 사망 통계. 혈관성, 순환계성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효소가 뭐예요? 코큐텐이에요. 코큐텐. 그렇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코큐텐 좀 제한을 시키고 있는데 코큐텐 우리가 치료적인 용량으로는 굉장히 높은 용량까지 사실 처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타민 처방식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코큐텐은 조금 좀 고용량으로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다 이미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니까. 흡수, 이쪽은 좀 그림이 많은데 이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얘기 똑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린 건데 산소 들어와서 세포호흡해서 이산화탄소 나오고 물론 물도 나옵니다. 소화기는 어떻게 돼요? 음식 들어오죠. 음식 들어오고 소화 흡수되고 소화 흡수되지 않은 것들, 노폐물, 미소화물은 우리가 대변이라고 그러고요. 노폐물, 몸에 흡수됐다 나오는 것이 이제 소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배설계라고 하죠. 이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단백질, 우리가 이제 기호를 쓰면 CHON, 탄수화물 CHO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도 CHO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백질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질소입니다. 질소. 근데 이게 분해될 때 얘 때문에 뭐가 생겨요? 세포호흡하면서 NH3. 여러분들 그냥 농협 3지점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농협 3지점에서 뭐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암모니아죠. 그래서 농협 3지점 보시면 암모니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간에서 어떻게 돼요? 해독을 하죠. 요소가 생성되고 배출해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심한 증상,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배출이 돼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어요. 섭취했으면 어떻게 돼요? 식도의 첫 3분의 1은 골격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3분의 1은 골격근하고 평활근이라는 것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평활근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인절미 같은 거 드시면 메이는 부분, 이런 메이는 부분이 뭐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분의 1은 평활근입니다. 우리가 절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냥 넘어가겠죠. 근육층, 우리가 조정하는 근육층에서 조금 작고는 있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도 음식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지만 넘어가는데 몇 초 걸려요? 여러분들 국수 같은 거 먹으면 안 씹죠? 그렇죠? 안 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거의 자유낙하라고 보시면 돼요. 쭉 들어가서 위로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데 이게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반 정도가 3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소장이 이제 구분이 돼요. 소장은 12장 공장 회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소장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섭취했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보통 대장을 통해서 나오는 데까지 길게는 120시간도 걸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하루 정도 걸리는 게 뭐 정상 범위 3일 정도도 정상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분의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은 세포 밖 소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될 때까지는 하나의 관입니다. 통관체계라 그러죠. 통관체계라 그래서 이 공간은 바깥 공간이에요. 바깥 공간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잘게 부수고 거기서 흡수할 것만 쓴다는 거고 배출할 거는 거기다 버리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바깥 공간은 뭘 갖고 있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막이다. 보호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막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공간은 다 점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점막 구조에는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흡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물질 들어올 때, 세균 들어오고 할 때 죽여야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막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무엇이 흡수되고 무엇이 배출되나 뭐 이런 얘기고 지방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어디서 흡수되는지 그 다음에 음식물 들어갔을 때 수분의 흡수와 배출량 그림입니다. 간단하게 봐서 어렵게 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수분은 나간 만큼 공급해줘야 돼요. 남자분들 보통 2.5리터 얘기하죠. 그래서 한 1.57 정도에서 2.75 정도가 기본 수분량이에요.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수분량은 충분히 이제 섭취를 하실 거예요. 수분은. 왜냐하면 다 물에 타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물 안 드시는 분들도 강제로 섭취하게 되고 근데 그것도 안 드시던 분들이 물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놀랍니다. 왜? 항상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내 몸의 수분량은 X 정도였는데 갑자기 X 플러스 엄청난 양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몸이 놀라죠. 그때부터 또 이상한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해보시고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것.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수분 섭취는 항상 하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어디서 무엇을 우리 소화효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품에 이 소화효소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죠. 어디서 소장에서 소화효소들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미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좀 주시면.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품 설명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장에서 다시 이런 걸 만들어내게 ATP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목이 잠길 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뿌려야죠. IB5 뿌리셔야 됩니다. 제 최애 제품. 왜냐면은 제가 다음 달부터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하루 종일 강의예요. 하루 종일. 기본 6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 못 살죠. 여하튼 비타민도 들어있다는 거 힘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니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화하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필요하시죠. 자, 들어가는 거 아까 그 얘기를 좀 복잡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배우셨던 내용이죠. 자, 수용성은 어떻게 들어가요? 대답. 그렇죠. 맞습니다. 수용성은 어떻게 들어가요? 혈관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 문맥을 통해서 소장에서 육모로 들어가서 모세혈관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은. 지용성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암주간이라는 데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방산,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은 이것을 타고 어디를 가요? 림프관을 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림프관을 타고 가슴에 있는 림프관을 타고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액체는 어떻게 된다? 배출되거나 사용되거나 심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지용성은 림프관을 타고 간다. 수용성은 간 쪽으로 보낸다. 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를 타고 가는지 오른쪽 그림 보면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걸 림프관 보이실 거예요. 림프관을 지용성 영양소들이 타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 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MCT 오일 같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유행했던 저탄고지 한다고 했을 때 MCT 오일 같은 것은 이 림프관을 안 타요. 혈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용성이 타고 림프관을 탔어요. 근데 이 타고 들어갈 때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작게 쪼개져야 돼요. 당연히 분해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요? 여기 그림 나왔네요. 중간사슬 지방산 MCT 오일 같은 경우는 문맥 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요? 간으로 곧바로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롱체인, 긴 체인 지방을 드셨어요. 돼지 비계를 드셨어요. 어떤 식으로 간다? 분해되겠죠. 분해돼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던 미셀화 돼서 어떻게 돼요?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미셀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수기 물하고 친한 것들. 그래서 안쪽에다가 지방을 넣고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흡수가 돼요. 이렇게 쪼개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이어트 약들이에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은 이걸 방해해서 흡수가 안 되게 만들죠. 흡수가 안 되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냥 배출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앉았다 일 보고 뒤로 딱 돌아보는 순간 그 위에 기름이 쫙 깔려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할 거냐 안 하게 할 거냐. 여러분들 그런 약들 드시면은 다 안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지용성 비타민도 흡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용성 비타민까지 흡수가 되려면은 미셀화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TV에 나왔던 거예요. 한때 한 4개월, 5개월 전에 미셀화 커큐민에 대해서 요새 좀 나옵니다. 이 미셀화 시키는, 커큐민을 미셀화 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PM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조금 이 기술이 나오는 데들이 있어서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팔리고 있죠. 물에 더 잘 녹게 만들어져 있죠.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흡수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흡수가 용이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미세라 커큐민들이 몸에 흡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다들 안 보신 분들 TV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들 뭐 미세라 커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을 오늘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드셔야 돼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렇죠. 오른쪽 손 드신 분들. 그렇습니다. 오른손잡이들 다 오른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드셔야지만이 오늘 이야기했던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흡수하고 어떤 것을 드셔서 어떻게 질병 예방의 기초를 까는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전 반응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호전 반응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일어나요?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호전 반응 약성 맨 처음에 접하지 않은 것들을 접했을 때 약간 졸린 정도, 잠이 오는 정도로 일어나지만 몸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뭐 설사부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떤 계기로 삼으셔야 한다? 우선 나를 돌아보는 계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혹사시키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먼저 만드셨으면 하는 거고, 이걸 드셔서 너무 문제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 그때 연락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나 기타 파트너분들이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전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더 다룰 거예요. 다이어트 얘기를 하더라도 호전 반응이 있기 때문에 더 다루고 어떻게 흡수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어려운 일일까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침에 물에다가 3종 세트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안 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은 이걸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 이 강아지가 공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요번 학기는 제가 1학년하고 4학년을 맡는데 4학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일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1학년들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대학생활을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죠. 끝까지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본인이 원해서 들어온 학교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서 눈을 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에서 눈 떼지 마시고 항상 주시하면서 한 걸음씩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